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30도가 되면 젖은 빨래가 10분 만에 얼음 조각이 되고 영하 40도가 되면 뜨거운 커피도 집 앞에서 차까지 가는 동안 차가워질 정도죠. 심지어 날이 좋다는 게 영하 20도라니 이해하시겠어요? 마이클, 이러다가 우리 모든 수입을 난방비로 써야 할 것 같아.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벽난로와 전기난방을 동시에 사용해도 집안은 여전히 춥기만 했고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제 고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집을 리모델링하러 갈 때마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마이클, 이번엔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줘요. 제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실지.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3대째 이어온 가업이 있는 분도 계시고 평생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들에게 따뜻한 남부로 이사를 제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난방도 안 틀고 계시면 어떡해요? 에이, 나야 뭐.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추운 데서도 살았지.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실내 온도가 영상 5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계셨어요. 마이클,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에밀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딸 사라가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고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침대에서만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빠, 바닥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책상에서 공부할 때도 발이 너무 시려워서 집중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의 난방 시스템을 검색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미 알래스카에서 시도됐던 것들이었어요. 여보, 또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응, 난방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당신 진짜 천사예요. 고객들 걱정하랴, 우리 가족 걱정하랴. 에밀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마트에서 한국인 손님이 왔었거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이런 추위도 아닌데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든다더라고.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힌트를 에밀리가 무심코 전해주었다는 것을. 에밀리, 다음 주에 시애틀에서 국제건축박람회가 열린대. 거기 가보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잘됐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매일 밤 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이클, 제발 좋은 방법 좀 찾아주세요. 올해도 이러다가 겨울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방비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도 줄였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온 이웃들이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올 테니까. 저는 그날로 박람회 참가를 결정했어요. 앵커리지의 겨울은 여전히 매섭게 추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알래스카에서 실패했던 방식이잖아. 시애틀 국제 건축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한숨만 나왔어요. 유럽의 최신 난방 시스템, 캐나다의 첨단 단열재. 모두 이미 알래스카에서 시도해봤던 것들 뿐이었죠.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전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이건 뭐지?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이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 에밀리가 말했던 그거?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어요. 작은 실험주택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바닥 아래로 열기를 통과시키는 구조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한국인 관계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네, 체험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망설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게 뭐죠?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을 받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죠. 신기하죠? 온돌은 약 2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시작된 난방 방식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발견될 만큼 오래된 기술이죠. 관계자가 태블릿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원래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는데 현대에는 보일러의 온수가 바닥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한 거군요. 맞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주거 문화를 만든 중요한 유산이에요. 2018년에는 국가무형 문화 제로도 지정됐답니다. 이 온돌 시스템을 보시면 현대식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바닥의 특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고 이중 단열 시스템으로 열 손실도 최소화했죠. 관계자는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혹시 이 시스템을 알래스카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목조 주택이라. 아, 미국의 목조 주택 구조는 이미 연구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계자는 태블릿을 꺼내 캐나다와 미국 북부 지역의 적용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알래스카처럼 추운 지역을 위한 특수 설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중 단열 시스템을 적용하면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화면에는 목조 주택의 바닥 구조를 개선한 도면들이 나타났어요.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한 특수 단열재, 열 분산을 최적화하는 설계, 습기 방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있었죠. 정말 세세하게 연구하셨네요. 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지혜의 현대 기술을 접목한 거죠. 특히 열 효율 면에서는 다른 어떤 난방 방식보다 뛰어나답니다. 효율성 그래프를 보니 기존 난방 시스템과 큰 차이가 났어요. 전기 난방이나 온풍기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알래스카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을까요?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영하 40도 환경에서 일주일간 진행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관계자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실내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난방의 절반 수준이었죠. 게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는 실내 공기도 덜 건조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받아온 자료들을 계속해서 읽었죠. 특히 화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온도 센서와 자동 차단 장치, 이중 안전 장치까지. 목조 주택의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정말? 무슨 방법이길래 그렇게 흥분했어? 한국의 온돌이라는 건데.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난방 방식이야. 현대식으로 발전한 이 기술이면 우리 집도 이웃들의 집도 모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구름 위로 따뜻한 미래가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업실을 실험실로 바꾼다고? 집 옆에 있는 제 작업실은 평소 인테리어 샘플과 도면을 작업하는 공간이었어요. 20년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꾸며온 곳이죠. 응, 여기가 최적의 장소야. 바닥 구조도 실제 가정집과 똑같이 되어 있고 전기와 배수 시설도 갖춰져 있으니까. 시애틀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에밀리의 눈이 점점 커졌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해내야만 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작업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우선 작업실 한쪽 공간의 바닥을 완전히 뜯어냈죠. 목조 구조에 맞는 특수 단열재를 깔고 온돌관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어요. 마이클 평소와 다른 공사를 하나 봅니다. 옆집 잭 아저씨가 궁금한 듯 들여다보셨어요. 아저씨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한국? 아, 그 삼성이랑 현대 자동차 나라 말이지? 네, 맞아요. 박람회에서 만난 한국의 온돌 전문 기업과 협력하게 됐어요. 그들이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죠. 저는 잭 아저씨에게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 기업에서 보내온 기술 문서와 특수 자재들을 보여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오, 이건 정말 과학적인데? 게다가 전문 기업의 기술 지원까지 있다니 믿음이 가네. 내가 40년 동안 건설업에 몸담았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저씨의 건설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 잭 아저씨의 도움과 한국 기업의 기술 지원으로 작업은 훨씬 수월해졌어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상의하며 공사를 진행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장치예요. 한국의 엔지니어가 화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모를 화재나 동파를 막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졌어요. 에밀리는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밥은 먹고 일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곧 끝나갈 것 같아. 봐, 온도 센서도 다 설치했고. 드디어 2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가동했죠. 자, 이제 첫 시험을 해볼까요? 기다리세요, 마이클. 화상으로 지켜보던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온도는 천천히 올려야 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목재에 안 좋거든요. 조심스럽게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죠. 어떻게 됐어? 에밀리가 궁금한 듯 작업실을 들여다봤어요. 아직 잘 모르. 이게. 바닥에 손을 대보니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온기는 점점 강해졌죠. 마이클, 이거 정말 따뜻해. 에밀리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잭 아저씨도 들어와 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하군. 마치 따뜻한 봄날 햇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실내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작업실의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력 소비량을 보세요.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존 난방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혹한기 테스트만 남았군요. 정말 다행히도 때마침 알래스카의 혹한기가 찾아왔어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그날, 우리는 마지막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화상으로 지켜보던 한국 엔지니어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밤새 기온은 계속 떨어졌고 새벽에는 영하 38도까지 내려갔죠. 실내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놀랍군요. 영상 22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잭 아저씨가 온도계를 확인하며 외쳤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죠. 마이클, 우리 사라도 데려와 볼까? 에밀리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사라는 작업실 바닥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죠. 아빠, 이거 정말 신기해. 마치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공부해도 될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해낸 것 같았습니다. 실험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성을 검증했죠. 놀랍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알래스카의 혹한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 주택에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스미스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분의 아픈 어머니가 가장 마음에 걸렸거든요. 마이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스미스 부인에게 작업실로 와서 직접 체험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져보셨죠.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다니. 어머니의 관절 통증도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마이클. 스미스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걱정 마세요. 한국 회사와 협의해서 적정 가격에 맞춰드릴게요. 무엇보다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돌이라고? 그게 뭔가?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고? 글쎄. 처음 이웃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지역 건설업자들의 반응이 더 차가웠죠. 마이클, 그건 너무 위험해요. 목조 주택에 불을 떼서 바닥을 데운다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제겐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설득은 없으니까요. 한번 제 작업실에 와보시겠어요? 혹한이 절정에 달했던 날, 저는 지역 건설업자들과 이웃들을 초대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건설업자 중 한 명이 바닥의 온도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이 안전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목조 주택에도 충분히 안전하겠어요. 스미스 부인의 집 리모델링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심은 점점 관심으로 바뀌어 갔죠. 저기 마이클. 존슨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우리 집도 가능할까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춥다고 하는데.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온돌의 효과가 화제가 됐죠. 마이클, 온돌 설치하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 스미스 부인이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관절 통증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요즘은 혼자서도 산책을 다니신다니까요. 한 달 만에 5집의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이클, 난방비 고지서 보셨어요? 존슨 할머니가 종이를 들고 뛰어오셨어요. 정말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와도 맘껏 난방을 틀어줄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온돌이 설치된 집들의 실내 공기가 훨씬 쾌적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조절해준다는 걸 알게 됐죠. 마이클, 이거 정말 대단해요. 지역건설협회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간 난방 문제로 고민했는데 해답은 동양의 전통 기술에 있었다니. 건설협회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 전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기술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래스카 온돌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과 정식으로 기술 협약을 맺고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온돌 시공 교육도 시작했죠. 핀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북유럽의 추운 나라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죠.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군요. 스웨덴의 건축가가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봄이 왔을 때 우리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마이클, 우리 동네가 많이 달라졌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게요. 작년만 해도 이맘때면 모두들 집 안에만 있었는데 거리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관절이 안 좋아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죠.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존슨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걸어오고 계셨어요. 할머니 산책 나오셨네요. 그럼요. 요즘은 이렇게 매일 손주들이랑 걸어요. 집이 따뜻하니까 아이들도 자주 오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이 추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바닥에 배밀이도 하고 할머니랑 같이 낮잠도 자요. 존슨 할머니는 손주들을 자랑스레 바라보셨어요. 난방비는 어떠세요? 절반도 안 들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간식도 더 사주고 선물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동네의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지역 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관절염 환자의 내원율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도 크게 줄었죠. 마이클 스미스 부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오셨네요. 어머니 걸음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요. 이제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세요.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관절 통증도 많이 나아지셨대요. 우리 동네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도 소개됐어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해 에너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알래스카의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온돌 시스템을 보며 감격했죠. 마이클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지 환경에 맞게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오래된 지혜, 현대기술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빠, 이제 우리 동네가 미국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딸 사라의 말처럼 우리 동네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